매일 출퇴근길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시죠? 차들이 그냥 꽉 막혀 있고. 근데 만약에 이 교통체증 위를 그냥 휙 날아가는 전기비행 택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좀 공상과학 소설 같나요? 글쎄요, 이게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는 건데요. 도시교통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로운 eVTOL 분야, 그중에서도 아주 앞서 나가는 회사 중 하나죠.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는지, 특히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딱 봐야 할 세 가지 핵심 이유.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도 eVTOL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조비 에비에이션이 가진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날카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이 회사가 꿈꾸는 미래가 참 매력적이에요. 도로 위는 그냥 꽉 막혀 있는데 우리는 그 위를, 그것도 비교적 조용하게 날아서 가는 거죠. 전기 비행기로요. 약간 하늘을 나는 우버 같은 느낌? 비행 자체에 거부감만 없다면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eVTOL 얘기는 뭐랄까, 그냥 먼 미래 얘기처럼 들렸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걸 실제로 도시에서 운영하려면 인프라나 규제 같은 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지난 한 5년, 특히 최근 한 8개월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정부 기관이나 큰 항공사들이 막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투자도 하고 또 이착륙장 같은 인프라 설계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조비가 아직 매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사전 매출 단계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장의 기대감, 또 정책 지원 이런 거에 힘입어서 기업 가치가 한때는 12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6조 원 가까이 갔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엄청난 믿음 이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 막 밀어주고 있는 거죠. 와, 16조 원이라니 매출 없이도요? 대단하네요. 자, 그럼 왜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렇게까지 시장의 기대를 받는지 그 핵심 이유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이유, 이게 뭐냐면 바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 절차에서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FAA 인증이라는 게 eVTOL 기업들한테는 거의 생사를 가르는 관문이잖아요. 이걸 통과해야 진짜 사람 태우고 돈 받고 운행할 수 있으니까요. FAA 인증이 총 5단계인데요. 조비는 지금 네 번째 단계에서 꽤 많이 진도를 나갔어요. 조비 쪽에서는 4단계 한 70% 했다고 하고 FAA에서도 절반 이상은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8월 초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나갔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 인증 심사형 항공기 이걸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완성되면 이제 진짜 마지막 5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내년 초쯤 되면 FAA 소속 조종사들이 직접 이 비행기를 몰고 시험 비행도 한다고 하고요. 네,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그 경쟁사하고 비교하면 확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아처 에비에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1분기 주주서한이나 2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 인증 프로그램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좀 달라요. 규정 준수 확인 문서의 한 15% 정도? 그거에 대해서 FAI 승인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석 달 사이의 발표 내용을 봐도 큰 진전이 안 보였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비가 확실히 인증 과정에서 뭔가 탄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70%대 15%면 차이가 꽤 크네요. 근데 이 인증이라는 게 그냥 기술만 좋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그렇죠. 기술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규제 당국과의 협력, 또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 이게 좀 주목할 만해요. 이 IPP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냐면 eVTOL 같은 새로운 비행체를 기존 항공 시스템에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나 절차를 좀 간소화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조비처럼 좀 앞서 나가는 기업들한테는 최종 인증 절차 속도를 더 내게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도 이거 빨리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조비의 최종 형식 인증, 그러니까 타입 서티피케이션 일정을 얼마나 딱 앞당겨줄 거냐 이건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가 밀어준다 이건 되게 긍정적인 신호죠.
정부까지 나서서 뭔가 판을 깔아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조비는 단순히 FA 승인만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이유인데요.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돈만 받는 투자가 아니라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들하고 딱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보면 진짜 재밌어요. 우선 그 방산업체로 유명한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있잖아요. 여기랑 손잡고 국방용 하이브리드 eVTOL을 개발 중이에요. 이건 배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가스터빈도 같이 쓰는 거라서 만약 이게 먼저 납품될 수 있다면 상업 비행 시작하기 전에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잠재적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지난 8월 말에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이미 헬리콥터 같은 걸로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항공 이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걸 인수했다는 건 나중에 조비 이비토리 등 인증받으면 바로 주요 도시에 있는 이착륙 시설이나 운용 노하우를 쓰겠다. 뭐 이런 전략적인 계산이 깔린 거죠. 그렇죠. 그냥 비행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할지 그 인프라까지 미리 딱 확보해두는 거죠. 굉장히 치밀해요. 국제적인 움직임도 있고요. 네, 맞아요. 여름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기업이죠. 압들라티프 자밀하고 양해각서 MOU를 맺었어요. 최대 200대의 조비 항공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계약으로 이어지면 잠재적인 규모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동 시장에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도요타 자동차랑 델타 항공입니다. 도요타는 총 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이미 절반인 2억 5천만 달러는 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도요타가 가진 그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노하우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조비가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그 생산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보험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 투자가 아니라 생산 능력까지 확보하는 거네요. 델타 항공은요? 델타 항공도 과거에 조비에 투자를 했었고 앞으로 델타가 가진 그 넓은 항공 네트워크랑 고객 기반에다가 조비의 에어택시 서비스를 딱 통합시킬 계획이에요. 이건 나중에 실제 서비스 시작했을 때 초기에 수요를 확보하고 운영 효율 높이는 데 엄청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파트너십을 쫙 놓고 보면 조비는 단순히 자금 조달, 이걸 넘어서 기술 개발, L3 해리스, 인프라 확보, 블레이드, 시장 확장, 사우디, 대량 생산, 토요타, 그리고 마지막 운영, 델타까지 사업 전체에 필요한 조각들을 아주 착실하게 맞춰가고 있는 거죠. 이게 조비의 기술력이나 비전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실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정말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재무 상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파트너가 빵빵해도 결국 돈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잖아요. 특히 아직 매출이 없는 회사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조비의 재무 상태를 보니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현금이랑 단기 투자 자산 이게 약 9억 910만 달러, 거의 뭐 10억 달러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말한 토요타한테 받기로 한 나머지 투자금 2억 5천만 달러, 이것까지 합치면 쓸 수 있는 돈이 총 1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조 6천억 원. 정말 큰 돈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조비가 1년의 운영비나 뭐 이런 걸로 쓰는 현금, 이걸 현금 소모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5억 달러 정도 돼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금 가진 돈으로 추가로 돈을 더 구하지 않아도 대략 한 2년 정도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2년이요? 이런 첨단 기술 개발하는 회사한테 2년이면 이게 충분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좀 빠듯한 건가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사전 매출 단계의 기술 기업들한테 런웨이, 그러니까 활주로라고 부르는 이 운영자금 확보 기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eVTOL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그 까다로운 FAA 인증 과정 거치고 또 초기 생산 라인 만들고 하는 데까지 돈이랑 시간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요.
2년이라는 시간이 뭐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나 경쟁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런웨이가 길면 길수록 뭐 예를 들어 기술 개발이 좀 늦어진다거나 시장 상황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하는 예상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도 버티면서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조비는 일단 이 점에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FAA 인증에서 앞서가고 있고 파트너십 네트워크도 탄탄하고 재무 상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걸까요? 모든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현실의 문턱을 딱 넘어설 때가 와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임계점, 그 순간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FAA 인증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상업 운항 계획도 나오고 있고 또 이걸 뒷받침하는 파트너십이나 자금까지 성공적인 이륙을 위한 요소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앞날이 다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겠죠. 여전히 실제 매출은 0이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뭐 기술적인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예상 못한 규제 같은 장애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이 회사가 보여주는 어떤 추진력 이런 걸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비 쪽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 EVTOL 기술이 정말 미래 도시 교통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 거다. 이런 잠재력을 강하게 믿으신다면 어쩌면 하늘에 진짜 택시가 날아다니기 바로 직전인 지금이 조비 에비에이션에 주목할 좋은 시기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 뭐 일종의 베팅이에요. 실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인증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천천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기회 요인이랑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다 고려하신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조비 에비에이션 투자의 3가지 핵심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FFA의 인증 절차에서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둘째, 단순히 돈을 넘어서 생산, 인프라, 운영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강력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약 2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이걸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조비 에비에이션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이정표는 과연 뭘까요? 마침내 FAA 최종 형식 인증을 딱 받는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실제 승객을 태우고 첫 상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일까요? 혹은 토요타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발표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 속에 조비 에비에이션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 이정표가 딱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확 자극할 만한 그런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